네, 박병관 책임연구원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 해볼 거는 스프링 보안 관련된 거를 앞으로 조금 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까지 저희는 각종의 환경 설정 파일들을 XML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자바 파일로 바꿔서 진행을 했고요. 여기까지 다 되셨다면 우리는 이제 스프링 시큐리티로 보안 쪽으로 넘어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프링 시큐리티 오늘 해볼 거는 스프링 시큐리티 오타가 있네요. 스프링 시큐리티 한국어로 하면 스프링 보안이 되겠죠. 오늘 스프링 보안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3단계로 총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CSRF를 통한 보안이 있고요. 두 번째는 비밀번호 암호화, 비밀번호 또는 중요 정보 암호화하는 부분.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 로그인 기능 내부 필터 사용. 로그인 같은 기능을 우리가 직접 구현하는 게 아니라 스프링 시큐리티 안에 있는 내부 필터를 통해서 보안을 해줄 겁니다. 총 3가지가 있는데 우리 이 3가지에 대해서 한번 차근차근 배워볼 거고요. 이 스프링 시큐리티에 대한 설정들 하나씩 한번 나와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해볼 거는 바로 스프링 시큐리티입니다. 스프링 시큐리티. 그래서 총 3가지를 사용하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스프링 시큐리티를 하기 위해서 뭔가 설정들을 먼저 해줘야 되는데요. 당연히 스프링 시큐리티를 하기 위한 API를 추가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API 추가할 때 우리는 form.xml에다가 추가를 해줬었죠. 그래서 form.xml 연 다음에 전에 했던 스프링 공사에서 이어서 하는 겁니다. 네, 여기에서 첫 번째 오타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오타 없도록 조심해 주시고요. 위에서부터 한 12번째 라인 보면 저의 스프링 버전 5.0.2 버전의 스프링 프레임워크 버전을 사용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 아래에다가 주석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스프링 시큐리티 버전 추가를 해줄 거예요. 스프링 시큐리티 버전을 추가해 줄 겁니다. 그래서 org.spring security 버전 오타 조심하시고요. 이거 꺽쇠를 닫으시면 알아서 뒤에는 자동으로 생깁니다. 그래서 스프링 시큐리티 버전은 기본적으로 이 프레임워크 버전을 똑같이 따라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복사 붙여넣기. 그래서 스프링 시큐리티 5.0.2 버전 사용하겠다 해주시고요. 아래에 추가 API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쭉 내려서 아래에다가 넣을게요. 디펜던 시스즈, 우리 디펜던 시스즈 안에다가 추가를 해주죠. 주석으로 스프링 시큐리티 API 추가. 자, 디펜던시 직접 타이핑 할게요. 그룹 아이디 오타 조심하시고요. org. 스프링 프레임워크 시큐리티 org. 스프링 프레임워크 시큐리티 아이디는 이거고요. 아티팩트 아이디는 우리 항상 API 추가할 때 3가지로 돼 있어요. 그룹 아이디, 아티팩트 아이디, 버전. 물론 스프링부트 같은 경우는 이 버전이 필요 없이 알아서 관리가 되긴 합니다. 근데 아직은 우리가 스프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티팩트 아이디는 스프링 시큐리티 웹 버전 넣을게요. 버전은 우리 5.0.2 버전 이거 그대로 계속 따라 쓰면 됩니다. 여기 있는 이 5.0.2 이거 그대로 아래서 갖다가 쓸 건데 어떻게 쓰면 되냐 참조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중괄호 달러 닫아주시고 org. 스프링 시큐리티 버전 내가 쓰고 있는 스프링 시큐리티 버전을 그대로 쓰겠다는 뜻입니다.
네, 하나 추가를 해줬고요. 이거는 스프링 시큐리티 버전입니다. 그 다음 해야 될 게 스프링 서버 잠깐 멈추고요. 시큐리티 설정해주는 API를 추가해 줄 겁니다. 위에는 스프링 시큐리티를 쓰겠다. 현재 프레임워크에서 스프링 시큐리티를 쓰겠다는 API고 아래는 설정할 수 있는 API를 추가해 주는 겁니다. 이거를 그대로 복사할게요.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스프링 시큐리티 웹이 아니라 컴피그입니다. 컴피그. 이번에는 스프링 시큐리티 컴피그 설정 부분 그리고 아래 버전은 똑같습니다. 자, 마지막 스프링 시큐리티 피그 라이브러리 API를 추가할 거예요. 이게 뭐냐면 스프링 시큐리티 걸치고 나서 내 계정 정보를 이제는 세션에다가 저장을 하는 게 아니라 스프링 시큐리티 안에 있는 내부 보호 금고 같은 데다 저장을 할 거거든요. 근데 그 저장된 값을 가져다가 꺼냈을 때 태그 라이브러리로 편하게 쓸 수 있게끔 이 API를 추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그인하고 나면 세션에 정보를 담았는데 이제 3단계 여기 아까 설명해 보면 3단계는 내부 필터를 사용하고 나서 이 정보를 스프링 시큐리티 안에 있는 폴더라는 영역에다가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안에 있는 걸 꺼냈을 때 태그 라이브를 쓰면 편하게 쓸 수 있어서 이 API를 추가해 주는 겁니다. 마찬가지 컨트롤 C, 컨트롤 V 해주시고요. 여기를 컴피그가 아니에요. 이번에는 태그 라이브러리스 저장. 자, 업데이트 한번 해줄게요. 프로젝트 클릭하시고 Alt F5 프로젝트 클릭한 다음에 프로젝트 업데이트 하는 거는 Alt F5가 있었죠. 눌러주시면 이렇게 뜰 겁니다. 이 상태에서 4번만 체크하고 OK. 자, 다음으로 할 거는 스프링 시큐리티를 이제 우리가 쓸 거잖아요. 보안 관련된 걸 사용할 거기 때문에 우리 첫 번째 CSRF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CSRF. 이게 뭐냐면 CSRF는 크로스 사이트 리퀘스트 요청 forgery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따 설명을 드릴 건데 이 첫 번째 보안 CSRF를 통한 보안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설정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스프링 시큐리티 설정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정 파일을 우리 kr.spring.config 여기에다가 다 만들어줬죠. 우리 DB에 관련된 루트 컨피그, 서블릿, 프론트 컨트롤러 안에 있는 디스패치 서블릿에 대한 설정이라든지 뷰 리졸버 같은 거는 웹 서블릿 컨피그에 등록을 해놨고 이 두 개의 파일을 가져와서 적용하는 게 웹 컨피그 이렇게 했으니까 여기다가 추가로 시큐리티에 관련된 설정 하나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New 일반 클래스 이름은 security init 라는 이름으로 짓도록 할게요. 솔직히 이름은 뭘로 하시든 상관없어요. security initializer security를 생성하는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이 클래스는 스프링 security를 작동할 수 있게 해주는 클래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스프링 시큐리티를 만드는 작업을 해주는 게 아니에요. 보안을 우리가 직접 만드는 게 아니라 스프링 자체적으로 제공해주는 이 보안을 우리가 가져다가 사용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스프링 시큐리티를 우리가 설정해놨으니까 우리 쓰겠다고 폼 XML에나 해놨으니까 얘를 작동할 수 있는 클래스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름은 그냥 생성하는 거 시큐리티를 생성하는 클래스다. 사용하는 클래스다. 그래서 사용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그냥 상속받으면 됩니다. extends 이름이 좀 깁니다. 플레임은 좀 확대시켜서
축소시켜서 플레임이 뭐냐면 좀 긴데 처음으로 이렇게 긴 명 써볼 거예요. Abstract Security Web Application Initialize라는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다 치실 필요 없고요. 자동 완성 어느 정도 치시면 이렇게 자동 완성 뜰 겁니다. 컨트롤 스페이스 하시면 임포트가 됩니다. 자동으로 완성이 되면서 엄청 길죠. 얘가 바로 스프링 시큐리티를 작동할 수 있는 클래스입니다. 걔를 상속만 받으면 자동적으로 내부적으로 실행이 됩니다. 시큐리티가 신기하죠. 마치 우리가 보안을 여태까지는 보안을 한 번도 해준 적이 없어요. 현재 프로젝트에서. 그런데 우리가 보안을 쓰고 싶다고 하니까 우리가 직접 몽둥이 들고 사람이 우리가 집에서 몽둥이 들고 서 있는 게 아니라 ADT나 뭐 캡스 같은 거 있죠. 이런 업체들. 걔네들을 그냥 가져다 쓰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두 번째는 보안에 대한 설정을 할 수 있는 클래스를 만들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보안을 할 때 ADT나 뭐 캡스 같은 거 회사를 통해서 보안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냥 단순히 저희 집 보호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경비원은 한 2명 정도 해주시고요. 순찰 시간은 3시부터 새벽 3시부터 아침 6시까지 좀 해주시고 전기 충격기를 들고 있다가 나쁜 사람이 오면 지져주세요라는 이러한 설정들을 해줘야 될 거예요. 요청사항들. ADT에다가 어떻게 보안을 해줄지 요청하는 사항들에 대한 설정하는 클래스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다 만들도록 할게요. config 설정이니까 new 클래스 이름은 security config라고 할까요? 설정 파일이니까. 이름은 뭘로 하든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보통 우리가 설정 파일을 다 config라는 이름으로 맞춰놨죠. 자, 그럼 몇 가지 설정을 좀 해주도록 할 겁니다. 첫 번째, 어노테이션 해가지고 우리가 루트 컴피그도 마찬가지고요. 설정 파일 같은 경우는 여기 위에다가 설정 파일입니다 라고 명시를 해놨죠. 똑같습니다. 여기도 컨피그레이션 자동 완성해서 임포트 되게 해주시고요. 이렇게 위에 보면 임포트가 되어 있죠. 두 번째로 해야 될 거는 우리가 지금 시큐리티를 웹에서 쓸 거죠. 웹에서. 그러기 위해서는 어노테이션 enable 사용하겠다. 웹 시큐리티를. 그래서 웹에서 이 시큐리티를 사용하겠다라는 어노테이션을 써주셔야 됩니다. 자동 완성 해주시면 임포트도 자동으로 되니까 자동 완성 해주시고요. 자, 여기까지.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캡스에다가 우리가 요청을 한다 했었죠. 경비원 2명 3시부터 6시까지 해주세요. 이런 설정을 해준다 했어요. 그 설정을 여기 안에서 해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메소드로 요청하는 게 아니라 상속받은 클래스의 메소드를 오버라이드 해줄 거예요. 바로 extend 이름은 웹 시큐리티 컴퓨어 어댑터라는 녀석이 있어요. 우리 어댑터가 뭐죠? 연결해서 쓰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웹 시큐리티 컴피그 어댑터 이 녀석이 바로 내가 필요한 시큐리티에 대한 설정을 내가 입맛에 맞게끔 가공해서 쓸 수 있는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얘를 자동 완성해 주시고요. 자, 그럼 여기 안에서 어떠한 메소드로 내가 요청을 하냐? 그러면 자동 완성 Alt Shift S 눌러서 오버라이드 메소드 부모에 있는 이 웹 시큐리티 컴피그 어댑터 안에 있는 메소드를 하나 오버라이드 할 겁니다. 재정의하겠다는 뜻이죠. 오버라이드 메소드. 그래서 어디에 있냐면 여기 웹 방금 추가한 상속받은 웹 시큐리티 컴피그 어댑터에서 컴피규어 중에서 2개 중에 이걸 해주셔야 됩니다. 오늘 하고 앞으로 보안 중에 가장 중요한 녀석이에요. 이 녀석. 이 녀석은 이따 설명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컴피규어 체크하고 OK. 자, 주석으로 좀 더 정리를 하자면 이 클래스는 환경 설정 클래스를 의미하고 이거는 웹에서 작동하기 위한 부분이고요. 이 웹 시큐리티 컴피그 어댑터가 바로 시큐리티 설정을 하기 위한 클래스를 상속받은 거고 바로 여기가 요청 보안의 요청에 대한 보안 설정하는 부분이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입맛에 따라 보안 설정을 여기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모에 있는 컴피규어는 일단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꼭 지워주시고. 자, 이 설정이 끝났으면 기본적인 설정이 끝났거든요. 그러면 시큐리티 컨피그를 사용해야 되겠죠, 우리가. 이 설정된 파일을. 그걸 어디서 설정된 걸 어디서 쓰냐? 어디서 써요? 우리 이 컨피그드 파일들, 컨피그 파일들 어디서 불렀었죠? 바로 웹 컨피그에다가 이 녀석을 추가해 주면 됩니다. 웹 컨피그 가볼까요? 그래서 웹 컨피그 보면 각종 컨피그 클래스를 이렇게 등록해줬죠. 마찬가지로 스프링 시큐리티도 등록을 해줘야 되는데 어디다 해줘야 되냐면 여기 루트 컨피그 클래시스에다가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뒤에다가 배열로 되어 있으니까 원하는 게 있으면 얼마든지 뒤에 쉼표로 추가해 주시면 돼요. 쉼표하고 security config 우리가 만든 security config class 추가해 주는 거죠. 자, 그러면 리스타트, 서버 스타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새로 고침. 네, 파일 잘 이상 없이 실행이 됐을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 실행됐다면, 스프링 시큐리티 보안 설정이 끝났다는 뜻입니다. 근데 특이사항이 생겼어요. 이제부터 뭐가 안 되냐? 게시판 잘 나옵니다. 게시판 잘 나오고 게시글 보여주긴 하는데, 뭐가 안 되냐? 이제 로그인 한번 해볼게요. 로그인. 분명히 저는 로그인이 작동이 잘 됐습니다. 그런데 스프링 시큐리티 등록을 하는 순간, 네, 안 됩니다. 403 금지됨으로 바뀌어요. 이제부터는 보안이 작동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안이 작동되고 있는데 지금 1번 보안 설정이 끝이 난 거예요. 설정. 이 설정이 완료된 겁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 지금 기본적인 보안이 작동된 거예요. 스프링에서 기본적인 작동이 보안이 된 거다. 지금 왜 이렇게 왜 잘 되던 게 갑자기 보안이 안 되냐? 왜 그러냐면, 우리 로그인 JSP 볼까요? 자, 로그인 JSP에서는 포스트 방식으로 요청합니다. 기본적으로 스프링 시큐리티에서는 포스트 방식으로 요청만 하게 되면 보안이 작동됩니다. 포스트는 우리가 보안에 강력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이유 중 하나가 스프링 시큐리티에서는 포스트로 요청하는 순간 보안이 작동돼요. 기본적으로 포스트는 다 보안이 작동한다. 그런데 솔직히 말을 들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무슨 생각이냐? 우리는 현재 프로젝트에서 로그인 폼을 만들어서 로그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내가 마음만 먹으면 이 페이지가 어디로 데이터를 보내고 포스트 방식인 것만 알고만 있으면 다른 프로젝트 하나 내가 가짜 프로젝트 만들어서 거기서 로그인을 시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른 프로젝트에서. 내가 만든 게 아니라 남이 만든 프로젝트에서 링크만 알면 로그인 막 수백 번, 막 수천 번 막 하는 거야. 디도스 공격이 이런 거죠. 그래서 다른 데서 프로젝트도 내 거 로그인 기능을 작동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뭐만 알면? 경로만 알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내 프로젝트에서만 로그인을 작동시켜야 되고요. 상대방 프로젝트에서 내 거 서버로 로그인 들어오는 순간 막아줘야 됩니다. 구분을 해줘야 돼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아주 원리는 간단합니다. 바로 이거예요. CSRF라는 토큰을 줍니다. 크로스 사이트, 외부 사이트에서 요청을 막아주는 거예요. 외부 사이트에서 요청을 막아주겠다. 내 거에서만 요청할 수 있게 하겠다. 어떻게 하면 되죠? 이게 본인이고요. 이게 적이에요. 이게 본부라고 해볼게요. 본부. 그럼 여태까지는 보안이 없다 보니까 내가 도시락 주세요 요청해도 도시락을 주고요. 솔직히 말해 적이 본부로 도시락 주세요 요청해도 도시락을 줍니다. 야, 안 되겠지. 적한테 도시락 주면 안 되잖아. 그럼 해결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남성분들은 군대 다녀와서 충분히 알 겁니다. 바로 암구호라는 게 있어요. 암구호. 암구호인가요? 암구호. 그래서 요청할 때 그냥 요청하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화랑이라는 글자를 같이 보내요. 그러면 본부에서는 이 친구 아군이구나 하면서 도시락을 줄 수 있습니다.
적은 요청할 때 암구를 알 수 있을까요? 모릅니다. 그러면 화랑이라는 글자를 같이 안 보내기 때문에 본부에서는 도시락을 보낼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요청을 아예 막아버리면 돼요. 똑같은 겁니다. 본부에서는 이 스프링 서버예요. 서버에서는 내 페이지에다가 이렇게 토큰을 발급을 합니다. 토큰을. 이거는 암호화돼 있어요. 암호화돼 있어. 암호화되어 있는 토큰을 발급을 해줘요. 이렇게 막 내 거 페이지에만. 그리고 내 거 페이지에서 요청할 때만 이 토큰 값을 다시 회수해서 내가 보낸 거랑 맞는지 일치한 다음에 맞으면 통과해주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로 1번 CSRF Cross-Site Request Forward이라는 토큰을 통해서 보안이 기본적으로 여기까지 하면 작동이 된 거기 때문에 앞으로 내가 포스트 방식의 요청을 하고 싶다면 CSRF라는 토큰 값을 같이 보내줘야지만 로그인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제는 서버로 보낼 때 암호화된 토큰을 같이 보내야지만 내 거 사이트구나 하면서 로그인 기능을 해준다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기본 시큐리티 1단계였어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어떤 걸 할 거냐면 이제 서버로 토큰값 보내는 거 할 건데 이 코드는 정말 간단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스프링 시큐리티, 로그인, 회원가입, 회원정보 수정, 파일 업로드 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